검찰이 정연복 광양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 시장의 신병 처리 결과를 놓고 광양시 공직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여수시와 시의회가 별관 증축 문제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 공무원 노조가 별관 증축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가운데 의회도 재난지원금 요구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이 특별재심 제도의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경우 직권재심 등을 통해 희생자 명예회복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연복 광양시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사법처리 시점이 임박한 상황인데요. 지역사회가 정 시장의 신병 처리 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 공직 내부도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패방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받고 있는 정연복 광양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현재 정 시장의 구속 수사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 시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이 결정되면 지난 7개월 동안 지리하게 끌어왔던 정 시장에 대한 비위 혐의 관련 경찰의 수사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정 시장에 대해 법원이 불구속 수사를 결정하면 경찰의 추가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에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재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의 두 가지 경우의 수에서 정 시장의 건강 상태를 가장 큰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정 시장의 신병 처리 시점이 임박해 오면서 지역사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한 규명을 위해 사법당국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떠돌던 소문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수사의 결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나 아니면 계속되는 수사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엄정하게 밝혀져서 지방자치단체의 깨끗한 행정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광양시 공직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정 시장의 비위 혐의와 관련해 그동안 30여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왔던 만큼 추가 사법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의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부분, 직원들이 수사를 받은 부분 직원들 이제 지켜보면은 상당히 직원들에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그쪽 파장이 커지니까 조금 힘들죠. 옆에서 지켜보는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하죠. 수사를 받는 직원들도 힘들겠지만. 지난 3월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으로 시작된 정연복 광양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이제 정 시장에 대한 사법당국의 신병 처리 시점이 임박해 오면서 지역사회는 적지 않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오는 2028년 열리는 COP33 개최지로 남해안 남중권을 선지정하고 이를 대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김종길 의원은 오늘 정례회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COP28 양보는 국가계획으로 확정해놓고 스스로 모순된 결정을 한 것이라며 지역민들이 납득할 만한 입장 표명을 중앙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심각한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회생의 돌파구를 찾는 남해안 남중권에서는 COP 유치가 각별했고 유치 명분 또한 충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가 별관 증축 문제로 시의회를 압박하자 의회는 시민단체와 함께 재난지원금 요구로 응수하며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인근 순천시의 청사 건립에 대한 협치가 돋보이는 가운데 시와 의회 간의 소모적이고 지리한 논쟁은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이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의회 정례회 개회에 맞춰 여수시청 공무원 노조가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별관 중축 여론조사를 무산시킨 시의회를 규탄하며 각성과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노동조합의 일관된 입장은 빨리 통합청사를 지으라는 것이 일관적인 거지만은 지금까지 통합청사가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별관 중축이라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여수시는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여론조사 실시를 압박하고 있고 최근에는 청사통합추진위원회와 주민자치협의회가 의회에 주민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이 청원의 향후 처리 방향은 오는 17일 기획행정위 안건심사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최근 지역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별관 증축보다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더 시급하다며 이번 정례회를 통해 이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인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재난지원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정부에서는 이두 코로나를 맞아 지역경제의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제2차 전시민 보편지원금 지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이미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일단 여론조사를 무산시켰습니다. 또 이번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청회와 토론회 등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정부의 여론조사 요구에 시의회가 재난지원금 카드로 응수하면서 시청사 별관 문제는 당분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이 특별 재심 제도의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특별 재심과 직권 재심 제도가 여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박범계 장관에게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경우 지난 3월 특별법 개정으로 직권 재심 등이 가능해지면서 희생자 명예회복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여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운영비 등이 내년 정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은 국비 51억 5천여만 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평생 고흥 소록도 한센인 간호에 헌신해온 마리안누아 마가렛 수녀가 올해 국제간호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제간호대상은 국제간호협회가 창설 100주년을 기념해 1999년 제정한 것으로 2년마다 세계 123개 회원국 간호사 가운데 국제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달성한 자를 선정해 수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 봉사를 실천한 마리안누아 마가렛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내년 노벨 평화상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을이 주는 풍성함을 누려야 할 시기에 농심을 멍들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논 이곳저곳에 철근 더미를 심어놔 벼베기 작업을 방해한 건데요. 논 소유주는 누군가 아기를 가지고 벌인 소행이라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나주의 한 농가, 벼 수확이 한창이어야 할 논에 금속 탐지기가 등장했습니다. 논의 소유주는 벼 사이사이를 다니며 이물질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이곳에서 벼를 수확하기 위해 콤바인이 가동되자마자 멈춰섰습니다. 기계가 멈춘 자리에선 철근 하나가 벼 포기에 깊게 박힌 채 발견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팔뚝보다도 기다란 철근이 이 논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후 벼 수확 작업은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이런 일은 상상도 꿈에도 못 해봤고 제가 막 이게 논에서 진짜 환청까지 들릴 정도예요. 지금 너무 심정이. 마을 주민들이 논을 샅샅이 뒤져보니 곳곳에 철근과 강철선이 박혀 있었고 큼직한 돌덩이들도 군데군데 버려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이물질만 20개가 훌쩍 넘습니다. 처음이죠. 마을 사람들이 잠도 못 잤어요. 우리 면사하면서 한 7분 오셨고 마을 분이 10분 했어요. 어디에 얼마나 더 이물질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정된 쌀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할 수 없이 다시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논에서 절대 이 돌 자체도 나올 수 없는 돌이고 이 철근 자체가 절대 나올 수 없는 철근이 나왔기 때문에 누가 고의로 저희는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논 소유주는 누군가 농사를 방해할 의도로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닌가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여수시가 2026년 세계 섬 박람회를 앞두고 관내 365개 유무인도 가운데
10개의 대표 섬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16일까지 10대 대표 섬을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직원 설문조사, 시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1차로 30개, 2차로 20개 섬을 선정하고 최종 10개 대표 섬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렇게 선정된 10대 대표 섬을 위드 코로나 시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는 물론 홈페이지와 홍보 달력 등에 게시하고 섬 발전 종합계획 용역에 반영해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순천제일대학교가 산학협력 학술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순천제일대학교는 오늘 순천제일대 성심관에서 학내 구성원들의 산업기술 역량과 성과를 전시하기 위한 산학협력 학술 엑스포의 개회식을 열었습니다. 커피 바리스타과 작업치료과 등 30여 개의 부스로 이루어진 이번 전시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폐막할 예정입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남 지역은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높은 산지에서는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8에서 13도, 순천이 6에서 13도, 광양은 6에서 13도, 고흥은 7에서 1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6에서 12도, 목포는 9에서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5에서 2.5m,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침 기온이 점차 떨어져 추워지겠는데요. 특히 다음 주 수요일에는 0도 가까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포스코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철강 전문 분석기관 WSD는 최근 글로벌 철강사 경쟁력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술 혁신, 재무 건전성 등 평가 항목에서 종합평점 8.54점으로 포스코를 12년 연속 세계 최고 철강사로 선정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 속에서도 지난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20조 6천억 원에 영업이익 3조 1천억 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고의 경영 실적을 보였습니다. 여수시와 관광협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여수 관광의 발전 방향을 공동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와 전남관광협회 여수지부는 오늘 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침체된 여행업계의 점진적인 회복을 위해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